여러분들 바로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개정 과목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개정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거래를 기록할 때 정간 단위를 기록하는 단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이밍이라고 보면 돼요.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자꾸 뭐야 불러줘야지 알듯이 얘도 마찬가지다, 그죠? 여기 한 30개 정도에 있죠. 이 개정 과목은 상당히 그죠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정 과목입니다. 같이 한번 그죠 익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그죠? 받을 외상대금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지금 이 책의 구조가 요거를 지금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이 개정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회계 분계를 연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익히고 또 뭐야? 또 한번 기초 분계에서 익히고 그리고 본 강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기초 강좌니까 본 강좌에 가면 또 해당 이 개정 과목에 분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익히고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외상대금,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대금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거니까 앞으로 이제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외상대금. 요거는 받을 대금이니까 자산이 됩니다. 요걸 다른 말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부르죠. 매출금.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요. 그죠?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부채 자본 개정은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금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판매한 있죠. 판매하고 나중에 받을 채권적 권리를 얘기한다. 외상 매출금. 가장 있죠. 중요한 그 채권이다.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어음이죠. 그죠? 어음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약속어음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음 이 견장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물건을 내가 이제 팔았는데 내 입장에서 물건을 받은 거,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종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종이는 누가 끊어준 거예요? 내가 끊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매입자가 이 종이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죠? 받았다. 그러니까 요 약속어음의 정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음은 지금 당장 현금이 아니죠.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정서란 말이죠. 나는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뭔가 돈을 받을 어음이다 해서 이거 어음이죠. 그죠? 이게 또 예상 세권이죠. 그죠? 이거 자산이 됩니다. 이걸 받으러 이렇게 적습니다. 받으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랑 반대될 개념인데요. 그럼 상품을 매입했어요. 내가 매출한 게 아니라 상품을 매입해가지고 그럼 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안 주고 나중에 주기로 한 외상대금은 뭘로 처리할 거냐, 그죠? 그럼 나는 당연히 그죠. 갚아야 할이니까 빚이 진 거잖아요. 빚진 거니까 부채고 요걸 이름을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라고 해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어음. 방금 있죠. 약속음 있죠. 이 약속음을 끊어준 거예요. 발행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준 게 아니라 요걸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럼 어음을 준다는 말은 발행했다는 말은 내가 정해진 기간에 이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한 정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할 앞으로 매입하고 지급한 어음. 정해진 기간에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빚을 진 거죠. 그죠? 이걸 바로 지급어음이란다. 그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의 반대는 외상 매입금이고 받을 어음의 반대는 지급어음이다. 그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죠? 자꾸 익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 6번 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상품을 매입하고, 그죠? 매입하고 매출할 때 돈을 미리 주고 미리 받을 수 있죠. 요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죠. 그럼 미리 지급한 거니까 내 입장에서 돈이 나간 거다. 그죠? 요거는 자산이 됩니다. 왜 자산이 되냐면 나중에 이 계약금은 상품을 받게 되니까 자산으로 대체되든지 혹은 뭐 이 거래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요. 계약이 취소되면 내가 준 돈을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되죠. 그러니까 자산이 있다. 자산이 된다. 이거를 선급금이라고 해요. 선급금. 그러면 반대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받은 계약금이죠.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았다는 말은 물건을 주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얘는 부채가 되죠. 넘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부채가 될 것이고, 이거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선수금. 미리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그죠? 서로 대응하는 거죠. 이거는 자산, 이거는 부채. 선수금은 왜 부채가 될까요? 당연히 그죠. 이걸 넘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거래가 없다라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선수금이 부채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생활이냐면, 자꾸 있죠. 되뇌이면서, 선급금은 자산이구나. 반대는 선수금이구나. 외상 매출금의 반대는 외상 매입금이고, 받으러움의 반대는 지급금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되뇌어가지고, 그죠? 이 계정을 빨리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한번 또 살펴보죠. 자,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고 받을 외상대금.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했죠. 그죠? 토지를 팔았다는 거야. 토지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제조기업이라면, 만약에 상품 매매 기업이라면 토지라는 거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외상대금이니까 자산은 맞죠. 왜냐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죠? 외상 매출금 위쪽이 그죠? 외상값 이렇게 안 적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적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해당 거래가 말 그대로 요거는 영업활동 거래죠. 그죠? 요건 영업활동 거래고 요거는 비영업활동 거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으로 구분합니다. 이걸 굉장히 그죠?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쉬운 문제를 한 문제 나오니까요. 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뭘 쓰냐면 미수금을 적습니다. 첫 번째 익혀야 될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 바로 미수금이랑 뭐예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이게 채권은 채권인데 뭐야? 채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채권. 근데 미수금은 비영업활동 거래에서 나타난 채권이고, 외상 매출금은요? 영업활동에서 나타난 채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고, 매각이 아니죠. 그죠? 매입이잖아요. 매각이고, 판 거고, 요거는 매입하고, 그럼 토지를 샀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을 줬으면 현금인데, 지금은 외상으로, 그죠? 외상되고 아직 돈을 안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빚을 진 거니까 부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있죠. 돈 안 줬다라면, 외상대금이라면, 요거라면, 외상 매입금인데, 외상 매입금, 부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영업활동의 채무하고요. 영업활동의 채무하고 비영업활동의 채무는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면 더 유용성이 높은 거죠. 유용성이 높은 이유는 제가 회계 처리할 때, 그죠? 분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안 쓰고 이거를 뭘 쓰냐면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미지급금하고 요거 부채의 미지급금이랑 외상 매입금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매입금 요 두 개를 이제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두 개를.
그런 어떤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해보죠. 자, 이거 9번 보죠. 힘을 내보죠. 돈을 우리가 서로 기업 간에 돈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 차입하고 하는 거래를 합니다. 돈을 1년 내에 상환받기로 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대여했죠, 그죠? 돈을 빌려준 거.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차입한 거죠, 그죠? 대여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좀 익혀야 되는데 어떤 시각을 익히냐면, 이 대여자가 있겠죠, 그죠? 대여자가 있을 거고, 이거는 차입자가 있을 거예요. 대여자는 뭔가를 하는데, 이 대여하는 대상이 뭐냐, 이거죠. 이게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부동산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부동산이나 동산일 수 있죠,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결국은 대여자고, 돈을 빌린 사람은요, 이 차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반문해 볼게요. 대여자 할 거예요? 차입자 할 거예요? 뭐예요? 그쵸. 대여자 할라 하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대여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궁극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차입자 입장은요, 돈을 빌렸었다. 돈이라면 돈을 빌렸으니까 이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돈을 빌려주고 이게 거래에서 받는 대가가 이자잖아요, 그죠? 얘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얘는 이자 비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대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여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제 수익이, 그러면 이거는 대여한 금액이다, 대여금. 그러면 이거는요, 차입금 이렇게 붙이죠. 자, 그런데 돈을 1년 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1년 내, 그죠? 이건 뒤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나중에 유동성 구분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 정보를 만들 때 1년 내에, 그죠? 이렇게 현금화하거나 빚을 갚아야 될 세무를 좀 구분하거든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앞에 단기라는 말을 붙여요. 단기. 뒤쪽에 배울 건데 지금 미리 좀 선행을 하고 가죠. 그래서 1년 내라라면요, 1년 이내라면 단기, 1년을 초과해서 나중에 돈을 받는다라면요, 장기, 이렇게 있죠. 구분해서 1년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여했으니까 대여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죠. 이 자산이 될 거고, 이거는요, 대여금이에요. 대여금인데 앞에 이름을 단기 붙습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그죠? 여기는 대여금은 이렇게 해서 단기하고 장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차입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단기하고 장기 차입금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요거는 나중에 과실이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후 거래죠. 이후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주고, 부동산을, 그죠? 우리가 차입한 사람은요, 그건 세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가 뭐예요? 건물이랄지 주택을 관리하는, 있죠? 그런 관리자를 양성하는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돈이 아니고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면 이거 밑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이 이름을 우리가 건물주라 하죠, 그죠? 건물주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자고, 그러면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이죠. 그걸 차입자라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 용어를 세입자라 하죠, 그죠?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죠? 빌렸을 때, 거래를 할 때 보증금을 서로 받죠, 그죠? 보증금을 줄 거 아닙니까? 보증금을 줄 거고, 이런 보증금을 받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줍니까? 월세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월세를 줄 거고, 얘는 월세를 받을 거죠, 그죠? 월세를 주면 월세를 받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건물주를 하려는 거예요. 보증금의 이름이 바로 있죠.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요.
임대보증금, 내가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거고, 얘는요, 임차보증금이에요, 임차. 빌려 쓴 거잖아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말 그대로 월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임대료라고 해요. 월세를 임대료라고 해요. 얘는 임차료라고 해요, 임차료. 월세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임차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임차료는, 임대료는 수익이 되겠죠. 그럼 임대료는 수익이고, 임차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비용이 되겠죠, 그죠? 뭐 매달 월세 주는 거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은요, 우리가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줄 건데 2년 계약이라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죠. 그러면 자산이 되는 거고. 얘는 임대보증금은 2년 후에 돌려줘야 될 금액이니까 얘는 부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점은 여기 임대잖아요. 대변. 이것도 임대잖아요. 그죠? 대변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임대료, 임차료, 이게 대변은요. 대변에 기록되는 거, 대차, 이렇게, 그죠? 대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대차가 나오고, 그렇게 나중에 익힐 때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임차료는요, 이렇게. 차변에 넣어죠, 그죠? 차변에 기록하는 요소가 뭐죠? 차변은요, 복식부격 원리.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를 적죠, 그죠? 이게 임차 보증금은, 차변의 보증금이다, 자산이다. 임차료면요, 차변에 적으니까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변에 적는 거는요,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대짜니까, 대변에 적는 거는요, 부채가 되고, 임대료는요, 대변에 적으니까 수익이 된다. 뭐 계속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확장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기 대여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차입했으면요, 차입금이 되겠죠.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부채가 되고요. 이거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서로 그죠?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우리가 좀 살펴봤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중에서 조금 더 재밌는 건 채권 말고 우리가 다른 있죠. 유형 자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있죠. 그 내용들이 꽤 심화되는데 이걸 차분히 뭐예요? 차분히 그죠?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옮아가야지 원하는 있죠.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막 바쁘다 해서 어설프게 있죠. 설익은 걸 먹으면 우리가 배탈이 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단계를 거쳐서 분명히 선행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그죠?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 내에 어떤 득점을 올리려면요,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정말 많은 분들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연습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11분부터 또 한 20분까지. 한번 해보죠. 자,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컴퓨터. 컴퓨터는 돈이 돼요, 안 돼요? 구입했으니까 돈 나갔다? 당연히 돈 되죠, 그죠? 자산.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래서 이걸 비품이라고 해요, 보통. 자산, 비품. 자,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트럭. 그래서 트럭. 그러니까 트럭은, 그러니까 바퀴가 있잖아요. 그죠? 바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기업에서 트럭이랄 승용차랄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산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을 써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씁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을 쓰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설립한 출자했다. 출자는 주주들이 하는 거예요. 주주의 그죠? 거래는 자본거래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되죠. 그러니까 자본이 되고 자본금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4번, 15번 한번 보죠.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약소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받은 거다. 그럼 이거는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다, 그죠? 나중에 지급해야 하는 어음이면
그럼 부채다. 받아야 되니까 어음을 받아서 이건 받으러. 요거는 그죠?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앞에서 배웠던 있죠. 우리 외상매출금 하고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있죠. 여기 대응되는 개념이 외상매입금이잖아요. 그죠? 외상매입금하고 여기 지급음이잖아요. 그죠? 지급음. 자, 요거는요.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 계정은 반드시 뭔가 매출이 나타나지 않으면, 즉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 아니면,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 바로 두 개를 바로 영업채권이라 하거든요. 다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합해서 뒤쪽에 또 언급할 건데 지금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매출채권이라 해요. 이걸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매입세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매출채권은 매출에 관계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이니까 이 매출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토지를 매각했잖아요. 토지를 팔았다.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 가정하면, 그죠? 이거는 영업활동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개정 과목은 매출에서 나타나는데 매출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음을 받았더라도. 근데 여전히 뭔가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는 여전히 뭡니까? 아까 전에 배웠던